지난 8월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 정부 주택 공급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국책 사업이죠. 오늘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알려주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준엽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준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지자체, 지방공기업과 함께 공공사업자로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러한 신도시를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신도시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이미지가 넓은 도로, 그리고 쾌적한 공원, 삶의 질이 높은 공간 이렇게 네,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새로 생기는 도시는 그럼 다 신도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면적이 일단 330만 제곱미터, 흔히 말하는 평으로 100만 평입니다. 100만 평 이상이고 네.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도시를 신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한데요. 1, 2기 신도시하고 3기 신도시는 일단 시기적으로 다르고요. 혹시 3050 클럽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3050면 30대부터 50대까지. 그 말씀도 맞고요. 5천만 인구를 가진 국가 중에 1인당 개인 소득이 3만 불 이상인 국가를 일컫는 말로 써요. 네.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즉 그런 어떤 선진국 발돋움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발표되었고요. 총 9개 5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1,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하네요. 3기 신도시는 4가지 개발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도시. 두 번째가 젊은 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친환경 도시. 세 번째가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 도시. 네 번째가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 도시. 이 4가지를 개발 방향 및 전략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는 과학 첨단 기술이 어떤 시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AI 기술, Io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도시로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중교통 운영 체계, 그다음에 뉴딜 교육 혁신 체계, 물류 배송, 그다음에 환경 친화, 기후 변화 혁신 등을 전략으로서 스마트 시티가 개발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론 택시라고 UAM. 날아다니는 거. 네, 맞습니다. UAM과 무인 자동차 등이 실제 3기 신도시에는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그만큼 3기 신도시 주민분들은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의해서 보다 나은 편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기 신도시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렇게 네. 주변부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 쪽으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장치가 필요할 텐데 왜냐하면 멀어서 출근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서울에서 많이 이제 근무를 하고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욕구나 편리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30분 내에 출퇴근 가능한 도시를 첫 번째 전략으로 삼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주변의 도시와 연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교통 개선 대책은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입주되기 전에 딱 공사가 마무리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과거 1, 2기 신도시 할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때는 처음부터 지자체,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모여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을 해서 확정짓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와 도로 등에 약 8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이 중에 이제 철도 사업이라든지 한강 교량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사업 조정이 어떤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입주 시기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하고요. 그리고 입주 초기에는 약간 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편 해소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교통 안전을 위한 대책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하고 있고요. 자전거라든지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거, 그다음에 녹색 보행 교통 체계 등 이런 부분들을 광역교통 개선 대책과 함께 같이 그 도시 내의 교통 네트워크로 구축해서 안전한 보행자 우선의 어떤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지역별로 들어가 볼까요? 지구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계획 내용인데 우선 서울의 북동쪽 남양주에 있는 신도시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우선 남양주 왕숙 이지구는 서울 강동, 하남, 남양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관통합니다. 또 GTX-B가 정차하고 경의 중앙선까지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별내선 연장선도 계획되어 있고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서울 방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북부 간선도로 확장, 한강 교량 신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도가 시간도 시간이지만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뭐 이런 거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철도 같은 경우 좀 많이 좀 걸리는데요. 신설 노선 등을 사전에 미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렬적인 어떤 계획 사업 추진이었다 그러면은 3기 신도시는 병행하는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요. 벌써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철도 노선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을 현재 착수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남 교사는 어떤 개선 대책이 있을까요? 예, 하남 교사는 이제 광역철도, BRT, 그리고 신설 도로 등 포함해서 약 20여 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는 송파, 하남간 광역철도가 있고요. BRT도 신설되고 버스 전용 차로도 신설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안암로 확장,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도 확충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다양한 교통수단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시설도 구축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서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서쪽에는 고양 창릉 있죠? 개선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고양 창릉에 철도가 있는데요. 고양 은평강 광역철도 건설과 GTX A 노선 창릉역 신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로 사업으로는 중앙로 제2 자유로 연결로 신설과 수색교 및 강변북로 확장이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그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은 SBRT, 그러니까 슈퍼 BRT라고 해서 지하철 수준의 속도, 정시성을 갖춘 고급형 BRT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SBRT를 통해서 주변에 5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GTX-B 등으로 원활한 연결이 계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선 신도시에는 뭐 GTX라든지 광역철도가 있는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그 내부에는 철도가 없는 겁니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계획 수립한 이후에 네. 작년에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에서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장 홍대선 그리고 서부권 광역철도 가칭 GTX-D 노선이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와 이 연계해서 광역교통 대책과 철도망 계획이 함께 연계되도록 현재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3기 신도시는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은 철도가 중심이다. 이런 오. 설명이신 것 같은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시고 저기 쾌적하게 내 직장으로 빠르게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까? 나도 3기 신도시에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분양과 많은 물량의 그 임대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서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가족 특공 등이 공급되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이제 발표된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청년층과 사회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많은 주택 공급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3기 신도시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분양을 받거나 빨리 입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예, 본 청약 제도에 앞서 먼저 공급을 해서 어떤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청약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천 계양을 필두로 해서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아무래도 기존 도시와 달리 새로운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 활성화가 약간 좀 덜 돼 있고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보다 더 많은 어떤 그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준엽 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